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6일입니다. 예, 이제 11월 5일 미국의 중요한 대선이 끝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었더니 저희 예측은 다 틀렸고요. 바로 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권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재집권하는 그러니까 좀 합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홀짝홀 이렇게 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최초 아니라고 그러죠? 1800년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백악관에 들어오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축하를 해야 되는 분위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트럼프 재집권에 들어온 상황 쪽에서 저희는 뭘 보고 어떻게 또 시장을 대응해야 되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치 투자에서는 그 관련된 얘기를 한껏 풀어보고 불편해요. 지금 또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불편한 게 오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오버한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변화가 들어올지 요거를 한번 요모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매크로 지표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가히 조금 걱정이 될 만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달러 폭등 중입니다. 달러 강세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의 105대까지 들어왔어요. 설마 여기는 과거 지난번 4월달 5월달에 와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지수대까지 지금 그 가격대까지 올라와요. 한 105대 106대까지 거의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이게 정상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만 최고 미국만 본다 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그 금리 또 올라가고 금리도 보게 되면 지금 아까 4.4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상식만 볼까요? 일단 관세 올립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수입 물가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떨어진 인기가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물가를 못 잡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온다? 물가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까요?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것들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지금 또 법인세 인하 그리고 세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관세를 올린 거에서 나오는 그 수입분을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재정 적자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지다 보면은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채권 발행량이 아마 좀 해리스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연간 적자폭이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약간 트럼프가 한 1.5배 더 커질 거로 예측은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고 더 발행하게 되면 공급이 늘다 보니까 채권 가격 하락 그러면 금리 상승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금리도 그렇게 튀는 이런 관계에서 지금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거만 보게 돼도 신흥국 입장 쪽에서 그러면 좀 불편한 진실이죠.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서 오히려 금리 인하기에 딱 들어와서 오히려 어떤 달러가 약세로 가고 금리도 하락해서 유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기조였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이 정점이겠느냐 요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그 전까지 좀 계속 올라오던 거 약간 피크아웃 딱 찍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지 요거 일단 봐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선결이 돼야 한국 같은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조금 걱정했던 게 좀 누그러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기준 저녁 때 11월 6일 저녁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달러 원을 볼까요? 불편한 진실 또 하나는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원화는 거기까지 돌파를 합니다. 얼만큼 원화에 대한 인기가 없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게 한국이 처한 현실이고 그러면 그런 체력들을 반영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게 GDP 성장률을 보면 알아요. 3분기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간신히 플러스 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내수가 폭망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출이 좋다고 해도 그걸 좀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 그러면 성장이 없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표를 하는 환율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는 거죠.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인기가 없다. 한국 증시가
물론 그래도 그건 심했어요.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보다 더 못 올라간 건 좀 심했습니다. 심한 거 맞는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갔다?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도 이런 나라에서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국 열심히 투자해야지. 그래도 이게 싸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아유, 우리 먼저 손절했습니다. 저희 먼저 이렇게 손절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미국 아니면 코인으로 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시장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돈이 없는 시장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쭉 쌓여 있었는데 요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A라는 섹터가 좀 A, B, C, D부터 쭉 있는데 한 E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한 B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한 거 빨리 팔고 그 다음에 나온 자원 가지고 그나마 E가 좀 이번 트렌드에 수혜일 것 같아요. 요거 빼다가 요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세히 볼까요? 2차전지 팔아다가 오늘 같은 날 트럼프 재건주 이런 것들 막 재건주가 좀 덩치가 될 만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좀 몰리고 있고 뭐 우주항공주 몰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현상 2차전지 팔아서 이렇게 들어간 현상. 네, 그럼 이것 좀 올라서 잠깐만 좀 오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팔아다가 또 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순환의 끝판왕.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그래요. 괜찮은 종목을 긴 시각을 보면서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 사가지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꾸준히 우상해 간다 그러면은 그 우상한 거 가지고 저희는 돈은 계속 태웠기 때문에 P도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 Q도 나는 돈을 더 많이 태운 거죠. 그 P와 Q가 다 올라가는 구간 쪽에서 나는 돈 많이 벌었다. 주식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P가 계속 올라가나요? 이제 이거 문제죠. 한국은 이게 없다 보니까 돈은 계속 태워요. 근데 계속 돈 있으면 태워서 장기 투자한다고 보는데 가격은 왔다 갔다 변동수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변동수는 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이런 시장의 형국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 지쳤습니다. 이거 무슨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 이걸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다가 딱 물리면 이거 쭉 나오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손절했다 보니까 또 바로 급반등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고 게다가 또 이번에도 결국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는 얘기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 보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키를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면은 미국만 좋겠죠. 미국 증시가 가장 또 좋겠죠. 근데 지금 S&P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R 본다. 그러면은 내년은 좀 바뀔 거예요. 내년 뭐 수익이 더 난다고 하다 보니까 PR 기준으로 한 25배 이상으로 가 있는 이쪽에서 이쪽이 좋으니까 거기 그냥 몰아치자. 지금 현재 한국은 선행 PR 보게 되면 9배, 8배에서 9배쯤 됩니다. 이런 한국을 싼 걸 버리고 비싼 걸 쫓아가야 되는 이런 운명들. 근데 돈이 몰리니까 그렇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 거고. 그래서 고민은 많습니다. 싼 걸 팔아다 비싼 걸 가야 되겠느냐? 밸류상으로. 근데 비싼 게 더 가고 싼 건 여전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나고 나면 계속 팔고 있고 삼성전자 언제 끝나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답답한 거죠.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쪽도 봐야 됩니다. 미국 쪽의 투자, 미국 증시 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만 바라보고 그들만 움직일 테니까요.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를 피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대변하는 미국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번 기회에도 트럼프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트럼프가 되게 되면 트럼프 당선 시에는 미국장을 더 챙겨봐야겠다. 한쪽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 현실화됐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국 우르르 다 팔고 그쪽으로만 쫙 간다. 이것도 좀 말은 안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씩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비트코인입니다. 다 갈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프레지던트 크립토 프레지던트 죄송합니다. 발음이 막 세네요. 그런 쪽에서 어떤 한번 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니면 내재적인 금과의 비율을 통해서도 근데 어떤 식으로든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또 다음으로 계속 가느냐 한쪽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75,000달러 여기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부분 정리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좀 유보된 거고 어차피 비트코인은 계속 볼 겁니다. 볼 건데 이런 쪽에서는 신고가 났는데
더 말아 올리는 것보다 이벤트로 인해서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이런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보려고 보는 쪽입니다. 이쪽도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축포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딱 맘먹고 있는 쪽은 일단 때리기는 중국, 러시아 이건 철저히 배제할 거고 거기다가 러시아 똑바로 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이제 no war 이렇게 딱 한마디로 했죠. 예, 그렇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이제 끝내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견제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또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역 흑자국 최근 들어서 중국 쪽과 교역이 좀 크다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흑자 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불편한 거죠. 예, 그런 쪽에서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약해? 그러면서 또 환율 조작국 뭐 이런 누명까지 쓴다고 하면 이것도 좀 복잡한 거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여러 가지 통상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 라는 쪽에 대해서 수출주 특히 이런 원화 1,400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에요. 예, 원화 채산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반영 없이 앞으로 통상 압력 클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쭉 들어오는데 또 주가 빠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다 또 나빠 보여요. 예, 그게 현실인 것 같지만 일단 지금은 과거와 또 다르게 이제 어떤 2016년도 어게인 그러면서 지금 약간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 당선과 함께 약간 지금 오버슈팅 된다는 느낌도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번 거 가지고 뭐 신재생에든지 안 돼, 뭐 전기차 안 돼, 그리고 또 나오는 나머지 민주당 정책들은 다 폐기 이런 쪽으로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 큰 핵심은 뭐 전기차가 2차전지가 뭐 유럽이 부흥을 해서 살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가 그러면 테슬라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테슬라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이 배터리가 그만큼 보조가 같이 맞춰줄 수 있겠느냐 한 게 없잖아요. 지금 북미 쪽에서 투자한 쪽이 그렇게 되면은 파나소닉조차도 좀 주저주저 했었고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우리 들어간 뭐 삼성 SD하고 이런 회사들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 안에 영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쪽을 좀 키워가고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한 거고 유럽은 예 그냥 손절임 그쪽 알아서 하겠죠. 그걸 가지고 그 정책적인 수혜를 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북미 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그래도 여전히 이쪽에서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 아메리카 쪽에 자리를 잡고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일단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걱정과 우려가 다 많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 또 하나 이번에 또 재건 관련주들 쫙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재건주랑 어떻게 방산주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쟁 끝난다고 그러는데 왜 방산주가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고 거기다가 재건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니까 방산주 모멘텀 꺾이고 그럼 재건으로 가는 게 맞는데 둘 다 오른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방산 쪽에는 우주항공 쪽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무늬가 달라져서 특히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이제 중심이 거의 비슷하게 비등비등하게 어떤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보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움직여서 우주항공 쪽으로 움직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또 재건이 움직여요. 근데 재건 쪽은 그냥 테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딱 올라간 종목들 다 쭉쭉 올라가서 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건설기계 쪽이나 한국의 뭐 관련된 회사들을 뭐가 이쁘다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꼭 우리 와서 좀 전쟁에서 힘든 거 좀 복구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가요? 예, 아니거든요. 주체는 한국, 그러니까 재건의 대상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쪽이 한국이 아닙니다. 예, 그들은 당연히 힘의 논리에 그리고 또 파워 게임에 따라서 유럽과 그리고 또 미국이 다 세팅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저희는 그러면 그 나라가 들어가는 기업들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보고 그게 재건의 수혜일 종목인데 무조건 또 다 올라간다. 뭐 3부토건 올라간다. 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테마 쪽으로 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방산도 우주항공 쪽이 가장 또 핵심이고 그렇게 봐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 막 움직인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와르르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매크로 지표가 약간 좀 캄다운
하는 모습들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선별적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변화가 좀 들어갈 것들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은 아니 어떻게 요 저항대만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본 수가 나오면서 그냥 쭉쭉 밀어버려요. 약합니다. 거기다 거래까지 빠지면서 밀어버렸습니다. 약합니다. 그래도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은 어차피 일주 트럼프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시장 반응이다 라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나머지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지권 잘 지지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돌아가는 방향들 그러니까 일단 오버했던 게 지금 시간으로 선물 보니까 그렇게 또 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외국인들 매도 한 1,000억 판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희가 너무 또 고민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본다 그러면 선물 매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빼고는 조금 오늘 시장이 오버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또 막 달러 강해지고 막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변화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 매크로 지표만 꺾이면 일단은 좀 다시 쓱 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쪽으로 그렇게 보면서 근데 그럼 섹터가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그리고 특히 아마 이번에 오늘자로 주가가 잘 안 빠졌던 섹터들 그리고 또 잘 견뎠던 섹터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뭐 플러스 났다라고 보게 되면 바이오 있겠죠. 삼바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있고 CMO 이제 이쪽도 들어온다 그래서 바이오 쪽들 괜찮고 화장품 쪽 괜찮았고 조선 괜찮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소비재 쪽도 그냥 버티는 쪽들을 버텼고 이런 쪽으로 왔었을 때 이런 산업재 쪽에서도 원자력 괜찮았고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쪽인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그래가지고 약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도 거기다가 LNG 관련된 쪽에 이제 화력 발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와 관련된 쪽에서 아까 그 조선도 연결되는 거고 LNG 운송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연관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잘 버텼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챙겨놓고 그리고 또 약간 지수는 밀렸어도 오히려 오늘 밀린 게 신재생 아니면 또 2차 전지 그 관련된 것 때문에 끌어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머지는 버텨서 그나마 여기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 일단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연간 그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한국 증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저희죠. 우리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뭔가 12월, 1월 이렇게 맞이해서 그래도 좀 못난이 지수가 변화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제 나왔던 내용들 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저희 가치 투자에서도 내용들 확인될 때마다 언급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색깔은 조금 바뀔 겁니다. 그런 때 잘 쫓아가셔야죠. 지금 2,000원치 샀다가 너무 손해가 커요. 이거 어떡하죠? 물론 들어갔던 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2,000원치는 제가 보기에는 탑픽 쪽 그러니까 즉 강한 섹터 그리고 이거를 꼭 내가 돈 있으면 반드시 사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섹터는 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오히려 시장에서 바라보는 섹터는 좀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종목 보세요. 휴젤 같은 거 이게 톡신 쪽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실적 발표 여기까지 쭉 올라온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냥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좀 정한 것이 바싹 들어가다 보니까 뭐 또 약간 저항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다시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구나. 이거는 시장이 아직 비정상적이 아니라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통하는 구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실적 되는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쏠리면 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애써 외면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그런 쪽들을 찾아가는 게 저희의 일이고 맞다 생각하고 그게 그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버텨보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실적과 성장 이 두 가지에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하겠느냐 이상 없다 생각하게 되면 밀어붙이시죠. 가시죠. 그게 더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은 또 너무 길게 찍으면 안 되죠.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또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과연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집권 2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계속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